만점자의 눈.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만점자의 눈을 심어줄 수학강사 박나사입니다. 박수. 와! 자, 오늘은 이제 진명 고등학교 이제 해설을 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 틀린 거 위주로만 빨리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자, 우리 한번 6번 한번 보자. 6번. 자, 우린 지금 공부하는 과정이니까 문제 푸는 것도 중요한데 공부하는 과정이니까 필요한 것들 개념들을 다시 한번 잡아가면서 시작을 할게요. 자, 6번을 보게 되면은 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자, 거기다가 쓴다. 복소수 계산 이렇게 쓰세요. 자, 복소수 계산을 할 텐데 그럼 넌 복소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어? 이런 얘기를 하겠다는 거야. 그럼 복소수는 수야. 이것부터 묻자고. 복소수는 수야. 그치? 그럼 수면은 뭐가 가능해야 돼? 두 가지가 가능해야 돼. 하나는 뭐야? 계산이 가능해야 돼. 그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가능해야 되고 두 번째, 수는 원래는 뭐가 가능해야 돼? 대소관계를 따질 수가 있어야 돼요. 수직선상에 나타낼 수가 있어야 된다고. 그런데 이 복소수는 수직선상에 나타낼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대소관계를 따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자, 1억 i가 클까? 2가 클까? 누가 더 클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오케이? 서로 따질 수가 없다 이거야, 대소관계를. 자, 뭐 1 플러스 1억 i가 클까? 아니면은 2 플러스 3i가 클까? 대소관계를 따질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야. 그치? 자, 그러면 우리 복소수는 왜 만들어진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얘는 왜 대소관계를 못 따지는가?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자, 이렇게 된다 이거야. 자, 우리가 x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었어. 근데 이 녀석을 자, 3이라고 딱 했을 때 x를 어떻게 표기하기로 했다? 얘는 루트를 이용해서 표기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루트 3 또는 x는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하기로 했다고. 이 루트의 뜻은 뭐냐면 너 제곱하면 안에 있는 3이 나온다는 뜻이야. 그런 수를 이렇게 부르자고. 됐지? 자, 왜냐면 내가 x의 제곱이 9라고 하게 되면 내가 x는 3, x는 마이너스 3이라고 빨리빨리 나올 텐데 x제곱은 3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은 뭘 제곱해야 3이 되는 거야? 기존에 내가 알고 있던 수로는 표현이 힘들어요. 불가능하다고. 그래서 새로운 표기법 루트를 붙여갖고 이렇게 나타내기로 약속을 한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동시에 또 이런 것도 있어. x제곱이 마이너스가 이번엔 마이너스가 달려있다. 마이너스 뭐라고 할까? 마이너스 7 이런 게 있다고 해보자. 무언가를 제곱해서 음수가 나온다는 거 원래는 우리가 이거를 수라고 생각 안 했어요. 그렇잖아. 그런데 이 모든 수의 확장은 방정식으로부터 이루어진 거거든. 얘는 이쪽으로 넘겨주면은 2차 방정식이야. 그럼 2차 방정식은 근이 반드시 몇 개 나와야 돼? 2개가 나와야 돼. 오케이? 대수와 대수 방정식은 무조건 차수, 개수만큼 나오기로 되어 있어요. 반드시 그래야만 해. 그런데 그럼 얘는 x가 뭔가 있다는 뜻이잖아. x가 2개가 나와야 된다고. 그럼 그 x가 뭐냐 이거야. 그치? 그래서 우리가 루트라는 녀석을 만들었으니까 x를 이렇게 루트 마이너스 7 x를 하나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7 이렇게 나타내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야. 드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타내기로 좋아. 내가 마음을 넓게 열어서 이것을 우리가 허수라고 부르자. 허수라고 부르자. imaginary number라고 해서 허수라고 부르자라고 하고 마음을 넓게 열어서 이 녀석을 받아들였는데 이렇게 했더니 문제가 생겼어.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바로 이 문제 같은 문제가 생긴 거야. 어떻게 생겼냐? z라고 하는 녀석이 루트의 마이너스 1 곱하기 루트의 마이너스 4 그 다음 플러스 루트의 마이너스 2 그다음에 루트의 2 이렇게 딱 되어 있다 이거지.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것 좀 계산해봐 라고 했더니 자꾸 어떻게 계산해?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자, 루트의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의 마이너스 3 너 이것 좀 계산해봐 이랬더니 사람들이 자꾸 어떻게 한다는 거야? 이거는 루트의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 아닙니까? 그래서 얘는 루트 6이에요. 요렇게 얘기하고 있더라 이거야. 그치? 왜냐면 우리는 거듭제곱근 계산해서 거듭제곱근 성질에서 이 녀석은 안에 있는 녀석으로 곱한 다음에 이렇게 나간다 라고 공부했던 것 같거든. 그치? 그래서 맨날 이런 식으로 계산하니까 틀려버리는 거야. 어떤 사람은 이거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아니래. 어떤 사람은 이거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아니래. 맨날 헷갈려요. 그래서 우리 가우스 아저씨께서 정리를 좀 해주셨어. 뭐라고 했어요? 헷갈린다. 가우스인지 오일러인지. 오일러였나? 오일러였던 것 같아요. 오일러 아저씨께서 정리를 해주셨어요. 오일러 아저씨가 뭐라고 하기로 했냐면 이 친구들아 너네들이 맨날 틀리니까 우리 약속 하나만 해보자. 뭐라고 하기로 했냐면 너 루트 마이너스 1 같은 거 보잖아? 너 그럼 이제 얘를 i라고 쓰자.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 이렇게 하지. 그리고 나한테 뭐라고 하셨냐면은 너 이제부터 i 제곱 나오면은 너 이거 그냥
묻고 따지지 말고 그냥 얘는 마이너스 1이야. 이렇게 하기로 했다고. 당연한 거야. 이거 제곱하면 안에 있는 거 튀어나온다며.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1인 거야. 이걸로 다 바꿔서 계산하자. 이렇게 하신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자, 이 녀석은 어떻게 계산하기로 한 거야? 얘는 분명히 루트 2i야. 그치? 자, 얘도 루트 3i야. i라고. 그래서 계산을 해봤더니 얘는 루트 6의 i 제곱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루트 6이었던 거야. 그치? 그러니까 얘가 아니잖아. 이게 아니라 이거지. 그치? 요거는 되지만 요건 아니야. 맞아. 그래서 이제 놀랍게 이제 만들어진 것이 뭐야? 음수 제곱근의 성질이에요. 음수 제곱근의 성질은 뭐야? 이쪽이 음수고 이쪽이 음수가 되면은 그냥 들어가면 안 되고 앞에 마이너스 달고 나와달라. 이 얘기죠. 됐어. 그래서 사람들이 i로 놓기 시작하니까 이젠 틀린다 안 틀린다? 안 틀린다 이거야. 안 틀린다 이거야. 자, 우리 박수 쳐야 돼. 박수 쳐야 돼. 누구를 위해서? 오일러 아저씨 땡큐. 맞아. 빨리 박수 치자. 오일러 아저씨 때문에 땡큐. 그럼 니네가 오일러 아저씨한테 이런 걸 배웠으면 써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렇잖아. 그럼 너는 이걸 딱 봤는데 가만히 있어? 이 납득이한 거 뭐 해야 돼? 바꿔주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야? 바꿔주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지. 이렇게. 그래 안 그래? 아니 바꿔주시는 것부터 시작하라고. 그렇게 하시래잖아. 맞아? 그럼 바꿔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 얘는 쇽쇽. 그치? 자, 여기는 어떻게 돼? i 제곱이네? 마이너스 달고 루트 4? 2의 제곱이죠. 그치?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올 거임. 이렇게 나올 거임. 자, 여기는 어떻게 돼요? i분의 1이네? 그럼 i분의 1 불편해? 복소수가 분모에 있대. 자, 따라하세요. 왜? 토 나와야 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어떻게 복소수가 분모에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해? 얘를 이렇게 i 곱해주게 되면 얘는 마이너스 i가 되나? 마이너스 i가 된다 이거지. 그래서 뭐야? 여기 마이너스 i 이렇게 달아주시게 되면 얘가 바로 뭐가 된다? z가 된다는 겁니다. 됐어요? z 구했네. 됐어. 시킨 대로 하시면 되는 거야. 자, 그럼 z가 나왔고 그럼 나는 마제트도 구할 수 있겠네? 마제트는 뭐다? 마이너스 2 플러스 i다.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이제 문제에서 시킨 건 뭐예요? 너 z랑 마제트랑 빼봐. z랑 마제트랑 곱해봐. 이걸 묻고 있네? 자, z랑 바제트랑 곱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 얘는 4 플러스 1, 5가 될 거고 z에서 바제트를 빼면 어떤 일이 일어나? 마이너스 2i. 이렇게 되나? 이렇게 되네. 자, 근데 뭐 한다요? 이 녀석분의 z 마이너스 바제트분의 z 바제트니까 이 값은 얼마 된다? 얘는 얘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i분의 5 이렇게 되나? 여기다가 또 분모에 i 곱해주면 되겠죠? 그럼 얘는 2분의 5i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됐어? 정답 몇 번이야? 5번이 되는 거예요. 자, 정리하세요. 정리하고 다시 풀었던 사람들도 다시 푼다. 노트에다가 다시 한번 써본다. 연습장에. 오케이? 정리하시라고. 이런 문제 나오면 틀리면 안 돼요. 복소수도 수이기 때문에 반드시 계산 문제가 나와. 이 계산 문제 나올 때는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일러 아저씨를 떠올리면서 뭐 한다? 루트 안쪽에 있는 게 음수가 되면은 i로 바꿔주세요. 오케이? 그러면 절대 안 틀려요. 절대 안 틀린다고. 안 틀리게 하려고 i로 만든 거니까. 이해돼? 그렇게 해주시면 돼. 슝! 넘어갑시다. 자, 이제 몇 번 볼 거냐면 이제 8번 볼 거예요. 자, 8번은 뭐라고 써야 될까? 거기다가 쓴다. 복소수 구조 문제. 복소수는 구조를 갖고 있대요. 자, 이게 몇 번? 8번. 복소수 구조 문제. 자, 이건 또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 복소수라고 하는 녀석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건 여러분들 헷갈리면 안 된다 이거야. 자, 복소수 명칭부터 명확하게 하자고. 복소수는 자, 이렇게 a 플러스 bi로 만들어지는 구조를 갖고 있대. 그래서 이 a하고 b가 뭔지 살펴보면은 a는 실수부라고 부를 거고 b는 허수부라 부를 거야. 헷갈리면 안 돼요. bi가 아니라 b가 허수부야. a가 실수부고. 그래서 a하고 b는 뭐가 될 거냐면은 실수 이렇게 이름을 붙일 거예요. 오케이? 그럼 이름부터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얘는 물론 복소수이기도 하지만 얘는 또 뭐라고 부를 거냐면 얘는 허수 이렇게 이름을 붙일 거야. 여러분들은 자꾸 헷갈린단 말이야. 뭐랑 헷갈리냐면은 선생님 이 아이 같은 게 허수 아니에요 이런다 이거지. 얘는 뭐가 되냐면은 얘는 따라서 따로 뭐라고 불러준다? 순허수 이렇게 이름을 붙여줄 거야. 순허수. 오케이? 얘는 순허수. 얘는 허수야. 또는 복소수라 불러. 되니? 요 앞에 만약에 2가 있다.
이런 건 뭐가 되는 거야? 그러면 얘는 실수 이렇게 되는 거야. 부를 빼갖고 됐어? 얘는 실수, 얘는 순어수, 그리고 뭐 이런 거 다 통틀어서 우리는 복소수 이렇게 이름 부를 수 있다 이거죠. 됐어요? 이해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난 대체적으로 이런 구조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뭐라고 줬냐면은 Z가 A 플러스 BI래. 그 와중에 켤레근이 나오네? 그럼 마제트는 어떻게 될 거냐면 허수부의 부호만 반대로 바뀌는 거니까 A-BI가 될 거고, 그 와중에 마제트가 1 플러스 i분의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z 플러스 1이라고 하니까 뭐 고민할 거 있나? 자, 이 녀석을 어떻게 한다? 얘는 100% 0이 아니기 때문에 양변에다가 1 플러스 i를 곱한다고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곱해주면 되는 거야? 곱해주면 되는 거야. 얘는 a-bi에다가 1 플러스 i를 곱해주면 되는 거고, 그 녀석이 어떻게 나온다? 자, a 플러스 bi에다가 1을 더해줬다고 하는데, 자, 전개 복소수의 곱셈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 곱셈 공식처럼 하는 거야. 다만 주의해야 될 건 뭐다? i제곱은 마이너스 1로 바꿔준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최종 정리할 때는 실수부하고 허수부로 깔끔하게 나눠서 정리를 해달라는 거야. 자, 그럼 얘도 정리를 해보면 얘는 a,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여기서 플러스 b, 그 다음에 마이너스 플러스 a 마이너스 b i 이렇게 나오겠네. 자, 여기는 어떻게 될지 봤더니 여기는 a 플러스 1 플러스 bi 이렇게 나올 테니까 나는 뭐다? 복소수는 구조를 갖고 있다며 복소수 상등이라고 불러요. 그치? 복소수 상등, 항등식이야. 그래서 실수부는 실수부끼리, 허수부는 허수부끼리 같아야 되니까 여기서 뭐가 b 값이 1인 것을 쉽게 알 수 있고, b가 1이다 보니까 여기도 1 나와야 돼. a에서 1 뺐더니 1 나오래. 그럼 a 값은 얼마 나오는 거야? 2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해달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3.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돼요? 자, 복소수 상등. 자, 정리한다. 정리. 자, 다 정리가 되신 분들은 11번 본다. 11번. 자, 11번을 보게 되면은, 자,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지금 우리 뭐 공부하고 있어? 우리 수학상 첫 파트부터 계속 얘기하는 건 다항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즉, 무슨 말이야? 여러분들은 선생님이 맨 처음 여러분 수학상 가르칠 때 어떻게 했었는지 기억을 좀 해보면 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냥 초등학교 때를 생각해봐. 초등학교 때, 나 초등학교 1학년이야. 뭐부터 시작해요? 수체계를 잡아나가는 것부터 시작해. 손가락을 가지고 1, 2, 3, 4, 5, 6, 7, 8, 9, 10 이런 거 센다고. 그래서 뭐 수체계를 잡아요. 그래서 수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부해 나가는 거야? 공부해 나가는 거야. 뭐 자연수부터 시작을 해서 정수, 그 다음에 유리수, 그 다음에 고등학교 올라와서 복소수까지. 자, 이렇게 실수, 그 다음에 복소수까지 이렇게 막 이제 수는 수대로 막 확장해 나가는데,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 때쯤 가게 되면 갑자기 뭘 배우기 시작하게 되면 문자와 식이라는 단원으로 딱 갑자기 뿅 하고 생겨내요. 문자와 식이란 게. 그럼 그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너희들한테, 자, 구체적인 아라비아 숫자 말고, 그치? 모르는 그 어떤 something 맞아? 그 어떤 something을 뭐라고 하자? 문자로 한번 나타내보자. 이 데카르트 아저씨가 도입을 했다고 했죠. 그래서 이건 뭐야? 미지수를 너가 한번 생각을 해봐라. 이래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미지수는, 자, 변수, 마구마구 변하는 수하고 내가 모르지만 어떤 구체적인 수인 그게 뭐야? 미정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했어요. 그치?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존에 있던 수들하고 조합이 돼갖고 여러분들을 이제 막 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다양한 뭐가 만들어져? 식들이 만들어지게 되었는데, 그 식이라고 우리가 한국말로 부르는 것이 사실은 몇 가지가 있다? 이렇게 종류가 두 가지가 있더라 이거야. 오케이? 자, 그 형태에 대한 식이냐, 풀이에 대한 식이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게 되고, 형태에 대한 식, 가장 간단한 게 뭐다? 바로 다항식이 되는 거야. 하나하나를 우리가 항이라고 부르는데 그 항들이 여러 개가 덧셈으로 연결됐대. 다항식이 뭐야? 라고 물었어. 서울대야. 서울대 면접 문제. 자, 그럼 뭐라고 얘기한다? 문자하고 숫자가 곱셈으로 곱셈이 되어서 곱셈으로 되어서 덧셈으로 연결된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면 된다고요. 오케이? 그럼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다항식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 형태가 다항식인데 그 와중에 내가 변수를 구하고 싶어. 그러면 그 변수를 구해내는 방식을 뭐라고 불러? 이것을 우리는 방정식이라고 부르겠다고. 변수의 범위를 구하고 싶어. 그럼 이거는 뭐가 되는 거야? 부등식이 되는 거야. 양쪽 두 방정식이 서로. 그 다음에 뭐야? 난 미정수를 구하고 싶어. 이 식 안에 있는 미지수 중에 미정수란 게 있는데 그 미정수를 구하고 싶어. 그거 구할 때는 뭐 하면 돼? 양쪽이 서로 똑같다. 이걸 이용해서 우리는 항등식을 풀어주면 돼. 오케이?
그리고 또, 나는 이 식이라고 하는 녀석이 좌표평면, 이거 도입한 것도 데카르트 아저씨야. 이 좌표평면을 통해서, 그래프로 나타내고 싶대. 그럼 그래프를 나타내는 그 기능을 하는 식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그것을 우리가 펑션, 함수라고 부른다고. 펑스, 함수. 그게 이렇게 네 가지. 오케이. 그래서 내가 지금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다항식 위주로 계속 쳐다보게 되다가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게 되면은 수1에서 갑자기 지수 형태의 지수식, 로그식 뭐 이런 것들이 막 등장하기 시작하고 막 삼각함수식 이런 것들이 등장하고 시작하고 미분적분까지 하게 되면은 뭐 초월함수 이런 것들이 등장하기 시작하고 막 섞이는 거야. 그치? 그래서 얘네들에 대해서 지수방정식, 지수분응식, 지수함수, 뭐 로그 이렇게 이름이 붙어진다고요. 이해돼요? 식 꼬라지, 식 똑같은 식이 아니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해주면서 오케이. 그럼 우리는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게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다항식이니까 포인트가 있다는 거야. 어떤 포인트야? 다항식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세 가지가 뿅뿅뿅 나왔으면 좋겠다는 나의 자그마한 소망. 오케이. 자, 다항식 하면 제일 먼저 떠올라야 되는 건 뭐냐면 다항식은 말이지. 문자가 여러 개 있는 거잖아. 문자와 수의 곱이 덧셈으로 연결된 거라며. 그래서 뭐 이런 게 있다 이거야. x제곱 플러스 3xy 플러스 y제곱 플러스 5y 뭐 이런 게 있다 이거야. 이게 다항식이야. 그렇잖아. 그럼 내가 딱 이걸 줬을 때 너 이거 몇 차식이야? 이름을 붙게 되면 반드시 뭘 해줘야 돼? 이거 몇 차식이야? 나한테 따져야 된다고. 뭐라고 따져야 돼? 주인공이 누군데요? 이렇게 맞아요. 주인공이 누군지가 중요하다 이거야. 우리가 차수를 얘기할 때는 변수를 가지고 변수가 곱해진, 문자가 곱해진 녀석들을 가지고 차수로 따져요. 만약에 내가 이거 막 달라지는 거야. 이 녀석이 얘를 가지고는 내가 알 수가 없고 앞에 뭐가 붙었는지 봐야 돼. 앞에 뭐가? x에 대한이란 말이 붙게 되면 x를 변수로 보겠다는 거야. y는 뭐야? 상수야. 미정계수라고. 오케이? 그럼 x에 대한이라 붙었으니까 얘는 x에 대한 최고차수 2차. 이렇게 된 거야. 2차식. 만약에 y에 대한 이런 이름이 붙어 있어? 그럼 이제는 x가 뭐야? 상수 취급받으면서 y에 대한 2차식 이렇게 붙여줘야 돼. 근데 만약에 변수를 xy 이렇게 보는 거야. xy에 대한 이름이 이렇게 딱 붙여지잖아? 그럼 얘는 몇 차식이 되는 거야? 여기 1차 1차일지? 그래서 이것도 2차식이 되는 거야. 됐어? 이것도 2차식이에요. 이것도 2차항이야. 됐어? 이런 것들을 놓치면 안 돼. 따라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다항식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차수이고 차수를 따지려면 반드시 뭘 잡아야 돼? 주인공을 잡아야 돼. 주인공이 누군데?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된다고. 그래서 너가 주인공을 딱 정해주는 순간 다항식도 수의 성질을 갖고 있어 없어? 갖고 있다 이거지. 그치? 봐봐. 1, 2, 3. 자, 1023. 딱 요렇게 되어 있을 때 수라고 하는 녀석은 뭘 갖고 있는지 생각을 해보면 수라고 하는 녀석은 뭘 갖고 있어? 자릿수란 걸 갖고 있어요. 수라고 하는 녀석은 자릿수를 갖고 있다고. 자릿수. 얘는 10의 빵승자리, 10의 1승자리, 10의 제곱자리, 10의 세제곱자리. 이른바 1의 자리, 2의 10의 자리, 100의 자리, 1000의 자리. 이렇게 이름이 붙여지면서 얘는 요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 빵 곱하기 10의 제곱. 그 다음에 뭐죠? 2 곱하기 10의 1승 플러스 3 곱하기 10의 빵승. 요렇게. 이 똑같은 수를 요렇게 나열해서 나타낼 수가 있어. 십진법으로. 오케이? 우리 십진법의 세계에서 사니까. 그러면 생각을 해봐. 이게 미지수도 수야. 미지수도 수야. 미지수도 수이기 때문에 수의 성질을 갖고 있어. 식도 수의 성질을 갖고 있다고 이 친구야. 맞아? 그렇기 때문에 뭐야? 다항식도 이 차수를 따져서 뭘 해줘야 된다는 거야? 마치 뭐 하는 것처럼 자릿수 배열하는 것처럼 차수가 정해졌다는 얘기는 나한테 주인공이 정해졌다는 얘기는 이거는 나보고 내림차순 정리를 해달라는 거야. 내림차순 정리를 해서 뭐 하겠다는 거야? 우리가 계산할 때 써먹을 거라고. 예를 들어서 자 1023이랑 725랑 더하래. 그럼 뭐 해주면 돼? 자릿수끼리만 더해주면 되잖니? 마찬가지야. 너 요 녀석이랑 이런 거 보면은 어떻게 해달라는 거야? 같은 차수끼리 동류한 계산해달라는 거야. 동류한 계산. 계산할 때 이점이 있다는 거야. 계산할 때 이점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내림차순 정리를 하게 해달라고요. 오케이? 그럼 이렇게 내림차순 정리를 하게 되면은 항들끼리 비교가 가능해져? 비교가 가능해져. 그러면서 뭐가 가능해져? 내가 두 번째, 다항식에서 또 중요한 게 뭐다? 개수. 개수들에 대해서 따질 수 있게 된다는 뜻이야. 차수에 대해서 정리를 하다 보면은 뭐가 나와? 최고차항 개수 중에
중요해요. 얘는 함수 만들 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거야. 오케이? 자, 여기 있는 이런 y, 3y 또는 이런 녀석들도 전부 다 뭐가 되는 거야? 개수가 되는 거야. 개수. 그치? 그럼 얘네들도 내가 구해줄 수 있다는 거야. y 값들을 구체적으로 구해줄 수 있다는 거야. 무엇만 보장이 되면은 항등식을 만드는 식만 내가 여기 이렇게 보장이 되어버리게 되면, 그쵸? y 값이 바로 나와버린다고. 그치? 그래서 이건 뭐야? 내가 필요한 개수들을 구할 수 있다. 다시 뭐라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구할 수 있다. 개수들의 합 구할 수 있어야 돼? 구할 수 있어야 돼. 너가 모르는 특정 미정계수 구할 수 있어야 돼? 구할 수 있어야 돼. by 무엇을 통해서? 항등식을 통해서. 됐어? 항등식을 통해서.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뭐가 있느냐? 식에서 또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이 식이라고 하는 녀석은 결국 조작이 가능해요. 조작이 가능하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수에서는 이런 것들을 네가 이렇게 쓰는 일이 거의 없었어. 그렇잖아. 얘를 이쪽으로 가는 것만 열심히 했었지. 하지만 식은 어떻다는 거야? 식은 상황에 따라서 찢어주고 붙여주고 곱해주고 나눠주고, 맞아? 더해주고 빼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원하는 형태로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야. 예를 들어 이런 거야. 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5 같은 게 있어. 2x. 근데 이걸 나는 어떻게 쳐다볼 수 있다고? 얘는 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플러스 1 더해줬으니까 1 빼주는 거야? 빼주니까 여긴 4가 되겠네? 그래서 얘는 어떻게 돼?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4. 이런 식으로 이 식을, 주어진 식을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내가 문제 조건에 따라 근거가 딱 보장되는 그 순간 뭐야? 그 근거에 따라 내가 얼마든지 조작을 해줄 수가 있다고요. 오케이? 그 식을 보면 여러분들 너무 착해갖고 친구들이 순박해서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 식을 바꿀 생각을 전혀 못해. 문제를 못 푸는 거야? 못 푸는 거야. 그러니까 뭐 할 생각이 들어야 돼? 아, 식은 언제든지 내 목적에 따라 조작 가능하다라는 것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 아셨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여러분들 다항식에 배울 때 가장 중요한 세 가지래. 잊으면 안 된대. 정리하세요. 정리.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정리해준 그 모든 것들이 출제 포인트가 돼요. 이런 것도 너 숫자가 집진법에 의해서, 맞아? 이렇게 자릿수로 정리한다는 것이 식에서 내림차순 정리하는 거랑 비슷비슷하대. 그치? 그러니까 뭐가 나오는 거야? 당연히 이론 문제 나오는 거야. 11번 같은 거. 또는 뭐야? 연조립제법. 이런 문제들이 괜히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요런 성질들을 갖고 있어서 만들어지는 거야. 오케이? 아는 만큼 보인다고 그냥 무턱대고 문제를 풀고 있어요. 문제랑 대화가 돼야지. 왜 이런 문제가 만들어졌고 이런 문제는 왜 만들어지며 이런 게 나올 수밖에 없다. 여기까지 다 깨우치고 있어야 그게 뭐야? 아, 만점자의 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쵸? 정리하세요. 비는 게 아니라 얼마 전에 저번 주 수요일 날 4월 모의고사가 있었어요. 고3 친구들. 그래서 내가 이번에 해설을 해줬거든. 근데 이걸 내가 영상 찍어서 유튜브에 올릴까? 이 생각이 0.1초 들었다가 말았어요. 왜냐면 선생님은 다 1초 풀이를 해줘. 1초 풀이를 해줘요. 벡터. 타다닥 28번 제일 어려웠대. 납득이 안 가. 타다닥 해서 1초 만에 뚝 풀어. 애들 놀래요. 1등급 나온 애들이야. 놀래요. 이래. 그래서 내가 이거를 공개를 할까 사람들한테 이 생각을 하다가도 왜냐면 너네들이 해설지가 4월 모의고사는 해설지가 나와요.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오는 6월, 9월 수능 모의고사가 아니면은 해설지를 준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해설지에 있는 걸로 풀려고 그러면요 또 나와요. 무슨 말인지도 이해가 안 가고 왜 이렇게 풀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치? 나는 여러분 계속 당위성을 얘기해 주잖아. 어떤 개념을 배울 때. 맞아? 그럼 그런 왜 벡터를 그렇게 풀어야 되는지가 머릿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푸는데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내용을 모르면 뭐라고 하는 거야? 왜 이렇게 풀어요? 어떻게 이렇게 풀죠? 이러는 거야. 난 그렇게 안 푸는 게 더 신기해. 어떤 느낌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공부할 때 애초에 그냥 막 하지 말고 그냥 수학은 문제 푸는 게 다인가 봐 하면서 문제 막 풀려고 양치기 하지 마시고 그러면 한계에 도달하게 돼요. 너 절대 새로운 이른바 그 변별력 있는 문항 나오면은 너가 이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잖아? 이걸 왜 써야 되고 이걸 왜 만들었는지를 이런 것들을 잘 모르잖아? 그럼 너 문제 못 풀어. 대화가 안 되는데 어떻게 풀어? 너가 못 본 문제들이 나올 거야. 그렇잖아. 그러니까 평소 공부할 때 제대로 공부하세요. 제대로 공부하는 건 뭐냐면 이게 도대체 왜 만들었지? 이거 만든 사람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만든 거야?
어디다 써먹으려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문제를 쳐다보셔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그러다가 문제를 보다 보면은 아 이래서 이런 문제가 만들어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 이거죠. 자 11번도 마찬가지야. 같이 한번 볼게요. 숑.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 이 녀석의 세제곱이래. 근데 이 녀석이 a0 플러스 a1의 x 그 다음에 플러스 a2의 x제곱 이런 식으로 가서 플러스 a 얼마? 5의 x 5승 플러스 a 6의 x 6승 이렇게 나왔다 이거야. 자, 이 녀석을 x에 대한 항등식 거기다 밑줄 쫙 항등식이래요. 항등식. 자, 이렇게 항등식으로 주어졌을 때 a1, a3, a5의 값은 얼마냐? 이렇게 물었어요. 사실 이 문제는 너무 편안하게 주신 거고 사실은 좀 더 조작이 가능한데 자 어쨌든 이 문제를 풀 때 행동 원칙을 생각해보면 첫 번째 우리한테 제일 묻고자 하는 게 뭐냐면 너 개수의 총합은 구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든다고. 개수의 총합을 구할 수 있니? 너무나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야. 그럼 개수의 총합을 구한다는 얘기는 요 X파트가 뭐가 돼야 된다는 뜻이야? 1이 돼야 된다는 뜻이니까 X에다가 1 대입해주고 싶다고. 오케이? 지금은 X가 1 대입하는 거지. 만약에 여기가 X-3, X-3의 제곱, X-5의, X-3의 5승, X-3의 6승 이렇게 되어 있었으면 X에다가 뭘 넣어줄 생각 들어야 돼? 6 넣어줄 생각이 들어야 돼. 이 덩어리가, 곱해져 있는 덩어리가 1이 되도록 만드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럼 얘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A1, A0, A1, A2 쭉 가서 플러스 A6까지의 값이 1을 넣어달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의 세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온다는 거네. 그럼 이 녀석이 이제 뭐야? 뼈대가 되는 거야. 뼈대.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내가 또 뭘 할 거냐면은 자, 이번에는 짝수항의 합 또는 홀수항의 합 이런 것들이 궁금해. 무슨 말이냐? 내가 개수들을 다 구할 자신이 없는 거야. 개수들은 일일이 내가 구할 자신이 잘 없으니까 사실 구할 수 있어. 구할 수는 있는데 어쨌든 내가 관심사는 그건 아니고 짝수들만 더 있으면 좋겠어. 또는 홀수들만 더 있으면 좋겠어. 이렇게 특정 항의 개수들의 합만 구했으면 좋겠다 이거지. 자, 그럼 얘는 어떻게 처리할 거냐를 생각을 해보게 되면 자, 짝수, 홀수 가리지 않고 다 가지고 있는 애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씩만 교대로 사라질 수 있도록 만들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뭐야? 요 x 자리가 마이너스 1이 되도록 내가 만들어주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보는 거야. 그럼 대입을 하게 되면 얘는 a0 마이너스 a1 플러스 a2 이렇게 교대로 막 나가게 될 거고 마이너스 a5 플러스 a6 이렇게 되면서 자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준다. 쫙쫙 사라지면서 마이너스 3의 세제곱이네. 마이너스 27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그래서 이 녀석을 서로 더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자 2배 얘는 a0 그 다음에 A2, 그 다음에 A4, 그 다음에 A6 이 녀석이 마이너스 28 이렇게 나올 거고 만약에 뺀다 라고 한다면 2배 뭐 어디서 뺄까? 얘에서 얘를 뺄게요. 얘에서 얘를 빼주면 A1, A3, A5 이 녀석이 C26 이렇게 나오니까 홀수의 합은 13 금방 구할 수 있고 자 짝수의 합은 마이너스 14다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이거지. 됐어? 자, 근데 여기까지만 물으면은 이건 좀 섭섭해요. 맞아? 자, 좀 변형이 더 이루어질 수가 있어. 자, 무슨 말이냐? 내가 특정 항의 개수를 바로 구할 수가 있어. 이런 애들은. 자,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예를 들어 이거야. 너 A6항 바로 구할 수 있어? A6항 바로 구할 수 있다고. 최고차항의 개수잖아? 그럼 최고차항 개수? 바로 이 녀석이네. 그치? X제곱에 세제곱 하게 되면은 얘는 항상 최고차항 개수는 1이 될 거야. X6은, A6은 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하나. 자, 이번엔 이 녀석 뭐야? 아무것도 안 들고 있는 A0 같은 경우. 얘는 상수항이야? 상수항이니까 얘도 바로 구할 수 있어? 바로 구할 수 있을 것 같다 이것이. 자, 마이너스 3의 세제곱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27이 될 거라 이거야. 그래서 문제에서 조금 변형시켜서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우린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자, 어떻게? 자, 이렇게. 너 A2 플러스 A4가 얼마야? 이런 식으로 뜬금없이 묻는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A0 A1 A3 A5 A6 이 값은 얼마일까? 이렇게 뜬금없이 묻는다든가 이해돼요?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데 친구들이 당혹스러워한다 이거야. 자 짝수들의 항 홀수들의 합은 어떻게든 할 수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나오면 어쩌지? 아니면 또 이렇게 나오면 또 어쩌지? 이런 친구들이 상당히 많다 이거야. 오케이? 정리하세요. 정리.
자, 이것보다 훨씬 더 재밌는 문제들은 우리가 많이 풀어왔기 때문에 개수의 합과 관련된 거. 자, 넘어갈게요. 아마 선생님이 줬던 오답 노트에 다 실려 있을 거야. 이런 종류의 문제들 더 심각한 걸로. 예를 들어 뭐 이런 것들이 있었지. 어떤 거? 뭐 2분의 1에 A1, A2, A3 뭐 플러스 맞아? 기억나니? A0 뭐 A0 플러스 완전 따로따로 구하는 것들 뭐 A4, A4, A5, A6, A7 플러스 뭐 이렇게 되는 거 기억나? 이런 문제들도 우리는 풀어봤었으니까 아주 따로따로 구하는 거.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시 한번 오답 노트 풀면서 정리해봐라. 됐어요? 지울게요. 이렇게 주면 완전 땡큐한 거지. 자, 몇 번 볼 거냐? 15번 볼게요. 15번. 자, 15번 문제를 보게 되면 얘는 2차 함수에 대한 문제인데 여러분한테 묻겠다는 거야. 뭐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개수가 중요하다고. 너 개수의 역할은 잘 알고 있겠니? 라는 것을 이제 묻겠다 이거지. 자, 우리가 관찰하고자 하는 함수는 2차 함수예요. fx는 뭐 ax제곱 플러스 뭐 bx 플러스 c라고 하는 애가 있다라고 해보자. 그럼 좀 대화를 좀 한번 해보자고. 오케이? 자, 어떤 대화를 할 거냐? 너 이 A가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해? 뭐 이런 생각이 들어. 이왕 하는 거 처음부터 하자. 뭘 처음부터 할 거냐면 이렇게 보겠다고. 뭐 만약에 가장 간단한 함수 누가 있어요? 1차 함수가 있어요. ax 플러스 b라고 딱 주어졌을 때 자, 이 앞에 있는 얘가 변수잖니? 변수 앞에 또는 이렇게 뒤에 있는 이 미정 계수들이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냐 이거야. 어떤 역할을. 어디서? 함수잖니? 함수, 펑션, 어떤 펑션? 그래프를 그리는 기능을 하는 녀석들. 그럼 그래프를 당연히 그려야 돼? 그려야 된다고. 얘는 분명히 뭐야? 그래프상에서 어떤 역할을 할 거라고. 그래프에서의 역할이 도대체 뭐야? 이런 생각이 들 거라고. 그치? 그럼 얘는 뭐가 된다? 얘는 그래프상에서 기울기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대. 중학교 때 배웠어? 오케이? 그것도 얘는 얘는 어떤 역할을 한다? 그래프에서 얘는 y절편의 역할을 하고 있대. 맞아? 그래서 A라고 하는 녀석이 중요하다고. 얘는 왜 중요하냐면 A라는 녀석이 당연히 0이 아니어야 돼. A라는 녀석이 0보다 크면은 얘는 위로 쭉쭉 올라간대. 그래프가. 자, A라고 하는 녀석이 0보다 작으면 얘는 쭉쭉 내려간대. 그러면서 이 B라고 하는 녀석은 뭐냐면 자, X가 0이라고 했을 때 뭐가 되는 거야? Y 절편값이 되는 거라고. 이렇게. 됐어. 이런 역할들이 되는구나. 그럼 이건 중요한 거야. 왜? 직선을 만들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두 점이 주어지면 직선 하나를 만들 수 있고 또는 한 점을 알고 기울기를 알면은 직선을 만들 수 있어. 지금 요거잖아. 0,B라고 하는 한 점을 주어져 있고 기울기가 A인 녀석을 딱 만들게 되면 내가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건 뭐가 되는 거야? 표준형이 되는 거야.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니까. 돼요? 그래프를 그리게 도와주는 식을 우린 뭐라 부른다? 표준형식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우린 고등학습이야. 자, fx라는 녀석이 있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만들어졌다 이거지. 그럼 도대체 얘네들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냐 이거야. 그 기능들 한번 살펴볼 건데. 자, 얘도 그래프의 그림을 결정짓는 요소가 있다 이거죠. 그치? 자, a가 당연히 0이 아니어야 될 거야. a가 0보다 크다는 얘기는 얘는 아래로 볼록하대. 이렇게. 자, A가 0보다 크다라고 하게 되면은 얘는 A가 0보다 크면 아래로 볼록, A가 0보다 작으면은 위로 볼록 이렇게 될 거고. 자, 이 C의 역할이 뭐냐라고 생각해 보면 C의 역할은 X가 0일 때 뭐가 되는 거야? Y 절편값이 된대. C의 역할은 X가 0이 되면은 Y 절편값을 하게 된대. 그치? 그럼 도대체 이 B는 뭐야? 이 B는 뭐냐고? 자, 이 B의 역할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이 녀석은 내가 표준형으로 바꿔주잖아? 그럼 표준형으로 바꿔주게 되면 A의 x-2a분의 B의 전체 제곱 이렇게 나올 거고 뒤에는 뭐가 붙을 거야. 오케이? 그럼 이게 뭘 뜻하게 되냐면 여기가 바로 대칭축의 x좌표래. 오케이? 플러스야. 대칭축의 x좌표가 돼버리니까 대칭축의 x좌표가 뭐 된다?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하게 돼서 B의 역할이 대칭축을 나타낼 때 일정 부분 기여를 하게 되는구나가 나오게 되는 거야. 오케이? 자, A가 플러스야. 근데 B가 마이너스야.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야? A가 플러스야. 근데 B가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붙어서 플러스가 나와서 대칭축의 위치가 어디 있는 줄 알 수 있어? 대칭축의 위치가 0보다 지금 그림은 좀 이상하지만 0보다 오른쪽에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 이거지. 돼요? 이런 것들.
그래프의 축이 어디 있는지, 0보다 작은지 0보다 큰지 이런 것들을 좀 정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거야. 오케이? 이거 마찬가지야? 마찬가지야. 자, 마이너스 2분의 b야. 이번엔 b가 또 뭐야? 이번에는 b가 또 마이너스라고 해보자. b가 마이너스면, 플러스라고 해보자. b가 플러스면 a는 마이너스잖아. 부호가. 그럼 여긴 마이너스, 얘는 플러스 나왔으니까 이 마이너스. 그러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되니까 오른쪽에 있는 거 맞네요. 됐어? 이런 식으로 그래프의 위치를 정해주는데 일정 부분 기여를 하겠다는 거야. 됐어? 자, 일단 정리하세요. 정리. 자, 고개 드세요. 자, 이제 또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은, 자, 어떤 얘기를 할 거냐? 자, 보세요. 얘는 분명히 그래프에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해줬는데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 이거야. 뭐냐? 자, 이 녀석들을 알게 되면은 나는 또 뭐도 할 수 있게 되냐면, 자, 요렇게 긋는다. 슝 그었을 때 이걸 우린 뭐라고 그래? x축과 만나는 점을 근이라고 불러요. 그치? 그 근도 내가 정해줄 수 있다는 거지.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그치? 자, 여기도 슝 나오게 되면 이 녀석이 바로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근도 개수로 표현이 가능해져요. 자, 그런데 여기로 딱 오게 되니까 2차 함수 파트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얘를 표준형으로 바꾸니까 개수 파트가 이렇게 되는데, 얘가 의미하는 바는 여기 있는 그 꼭지점의 y 좌표를 나타내요. y 좌표. 이 y 좌표가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뜻이야. 요 좌표가 뭐야?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뜻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냐? 봐봐. 근을 판별할 수 있게 해줘. 이 녀석이 x는 0이라고 하는 녀석보다 아래에 있잖아?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뜻이야? 근이 없는 거야. 근이 없는 거잖아. 그치? 그럼 그것이 어떻게 판별이 되는 거냐면, 요 b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4ac라는 녀석이 어떻게 되기만 하면 돼? 지금 a가 음수이기 때문에 음수 플러스가 됐지? 그러니까 얘가 0보다 작기만 하면 돼. 그렇잖아.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파트가 0보다 작게 되면은 절대로 x축하고 만나지가 않아요. 그러면 얘는 뭐야? 근이 없는 거야. 교점이 없는 거라고 x축하고. 그래서 허근을 갖는다는 조건이 되는 거야. 자, 근데 이 녀석이 만약에 0이 되잖아? 이렇게 해서 붙었어. 이렇게 x축하고. 그럼 요 녀석이 0이 된다는 뜻은 이 분자가 0이 된다는 뜻이니까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녀석이 0이 된다는 얘기는 이 녀석이 x축하고 한 점에서 만난다는 뜻이야. 한 점에서. 즉 중근을 갖는다는 뜻이야. 자, 근데 여기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만약에 0보다 커버리잖아? 그럼 어떻게 된다는 뜻이야? 자, 이 마이너스 플러스였던 거니까 얘 플러스가 되면은 x축은 그것보다 밑에 있다는 뜻이지. 꼭지점이 더 높다는 뜻이야. 그럼 반드시 몇 개? 2개의 교점이 생긴다는 거고, 교점이 2개라는 얘기는 실근이 2개라는 뜻이야. 그래서 이거는 2개의 실근을 갖는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 녀석을 뭐라고 부른다? 근의 개수, 근의 종류를 판별해 준다 해서 얘를 판별식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야. 됐어? 정리하세요. 아, 이런 역할도 할 수가 있구나. 놀랍게도. 개수들만 가지고도 나는 근을 판별할 수가 있어. 정리. 자, 여기서 끝나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자, 근을 판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아예 근도 구해버릴 수 있어. 여기서도 근을 구해버렸잖아. x가 얼마라고? x는 얼마? x는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해서 딱 구해지지 않니? 그치? 자, 여기서도 x값을 구할 수 있다는 거야?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자, 이 녀석이 x축과 만난다고 했으니까 0 이렇게 만들게 되면 넘어가게 되면서 이쪽이 등호로 연결될 거야. 그치? 그럼 a가 어떻게 되는데? 양변을 a로 나눠주고, 그럼 이쪽에 a가 사라지면서 여기가 a제곱이 되겠지. 그 다음에 루트를 붙여주게 되는 순간 x값은 어떻게 된다? 자, 2a분의 마이너스 b가 붙고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요거 하나 나오고, 또 하나는 어떻게 나온다는가?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의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뭐야? 요 근을 x1, 요 근을 x2라고 하게 되면 x1, x2를 구해낼 수가 있다고요. 개수만으로도. 오케이? 이걸 우린 뭐라고 부르겠다? 근의 공식. 이렇게 부르겠다 이거. 돼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 근들과 개수들은 서로 관계가 있다는 거야. 관계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관찰하니까 뭐가 돼? 자, x1이랑 x2 두 근을 서로 더해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 허수부는 이쪽 부분 날아가고 얘네들이 뭐가 돼?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나오고, 자, 두 근을 서로 곱해봤어. 두 근을 서로 곱했더니 얘는 어떻게 나온다? a분의 c 이렇게 나와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부르겠다? 이것을 근과
개수 사이의 관계라고 이름을 붙겠다고. 돼요? 자, 이걸로 끝나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사실 이제부터가 더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자, 우리가 근해 공식을 쓸 때에는 개수들이 어떤 개수가 들어가도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실수가 됐든 무리수가 됐든 유리수가 됐든 전혀 상관이 없는데, 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여기서부터는 이제 조금 문제가 생겨. 판별식 쓸 때 문제가 생겨. 판별식 쓸 때는 A, B, C 이 개수들이 실수여야 돼. 실수. 오케이? 복소 쓰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거야. 망해요. 왜 그런지 알고 싶어? 너 이거 한 번만 해보면 알 수 있어. 요거 판별식 써봐. 요거 판별식 쓰면은 선생님이 무슨 말 하는지 바로 보일 거야. 오케이? 자, 그리고 또 뭐가 이제 또 문제가 생기게 되냐면은, 이 녀석이 근해 공식을 써서 근을 구하는 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이걸 가지고 방정식을 판단하려고 하면은 문제가 생겨. 즉, 혈내근 관계를 따질 때는 문제가 생긴다 이거야. 자, 무슨 말이야? 보통 우리는 1 플러스 루트 3이 근이라고 하게 되면 아무 생각 없이 x는 1 마이너스 루트 3도 근이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근데 이렇게 해주려면은 어떤 게 보장이 돼야 돼? 요 안에 있는 애들이 A, B, C들이 전부 다 무슨 수? 유리수라고 하는 것이 보장이 돼야 돼. 유리수야. 실수가 아니야. 유리수야. 오케이? 유리수라는 보장이 되어야만 요게 되는 거야. 이것도 왜 그런지 의심스러워. 그럼 너 이거 한번 써보면은 이해가 될 거야. 오케이? 요거 써보면은 왜 선생님이 여기가 무리수 개수가 되면은 문제가 생기는지 알려주시는구나 이렇게 이해가 될 거야. 됐어? 마찬가지야. 여기가 실수여야만 이렇게 I 붙이면 I가 되는 혈내 복소수 관계도 혈내근 관계도 성립하게 되는 거야.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돼. 개수 조심해야 돼. 기억, 니은, 디귿, 합답형 단골 출제예요. 오케이? 정리하세요. 정리. 이렇게 해서 우리는 개수하고 변수 사이, 함수, 식과 사이의 관계들을 전부 다 한 번에 정리를 해봤어요. 문제 푸는 건 문제 푸는 거고 공부는 하고 가야지. 그쵸? 공부하세요. 공부. 예를 들어서 이거와 관련된 정말 유명한 문제가 2019년도 양정고 기출문제에 있어. 애들 다 틀렸어. 넌 납득이 안 가. 기읍번부터 틀렸어. 뭐라고 써 있었느냐? 이렇게 써 있었거든. x가 1 플러스 루트 3이면 다른 한 근 x는 1 마이너스 루트 3이다. 아무 의심 없이 애들이 동그라미 치는 거야. 어떤 그냥 함수 fx가 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이다. 뭐 이렇게 되어 있어. 그냥 2차식이래. 2차식이래. 그럼 막 이렇게 계산을 되어 있어. 기읍번 이거 딱 던져준 거야. 애들이 봐. 당연히 맞겠지. 동그라미. 맞아. a, b, c가 실수란 조건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틀린 거야? 틀린 거지. 발레가 하나라도 가능하면 틀린 거야. 애들 다 틀렸어. 이거 어처구니가 없어. 난 왜 틀렸는지 납득이 안 가. 이게 바로 뭐야? 이해력이야. 뭐야? 너가 개념 공부를 개똥같이 했다 이거야. 정확하게 안 하고. 꼼꼼하게 세밀하게 정확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냥 대충 문제만 많이 풀고 가서 하면 되겠지. 이러면서 문제만 뒷다 푼 거야. 수학을요 그렇게 공부하잖아. 너 중학교 때는 성적 나올 수 있어. 중학교 때는 돼. 그냥 문제 많이 풀어서 가면은 중학교 때는 뭐 그렇게 참신한 게 없기 때문에 되는데, 너 고등학교 때부터의 수학은요 개념이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잖아. 너 이런 거 나오면은 그때마다 어이씨 아리까리 이건가 저건가 이러다가 판단 장애 걸려서 틀려. 그러니까 애초 맨 처음 공부할 때부터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고. 꼼꼼하게. 교과서에 없는 서술은요 틀린 거야. 조심해야 된다고. 아셨어요? 자, 지운다. 자, 그래서 나는 15번 문제를 풀게 될 텐데 거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fx라고 하는 녀석이 ax제곱 마이너스 bx 플러스 c라고 되어 있고, x가 특정 구간이네.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구간에서만 어떻게 된대요? 이 fx의 그래프가 항상 뭐야? x축보다 위에 있대. 즉 요렇게 된다는 뜻이지. fx가 이 y는 0이라고 하는 녀석이 x축을 뜻하니까 y는 fx가 y는 0보다 위에 있대. 이렇게 부등식으로 표현이 가능할까? 자, 그러면은 뭐가 항상 오르냐? 항상 오른 거 거기다가 밑줄 쫙. 이게 뭐냐면 항상 오른 거 골라달라. 기억, 니은, 디귿. 이해력 문제예요. 오케이? 자, 한번 생각을 해보자. 기획번에 뭐라고 돼 있냐면 최고차항계수 a가 항상 뭐야 돼? 0보다 커야 되니. 그럼 난 따져볼 거야. 따져본다 이거지. 자, 해보자. 너 a가 0보다 작을 때랑 a가 0보다 클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자, a가 0보다 작으면은 위로 볼록 이렇게 될 거고,
A가 0보다 크면은 아래로 볼록, 아래로 볼록, 아래로 볼록.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하나하나 한번 따져볼 거임. 뭘 따져볼 거냐면은 선생님 왜 이렇게 나눴나요? 왜 이렇게 나누긴? 뭐 때문에? 얘 때문에. 얘 때문에. x가 0보다 크다잖아. 그러면은 자, 2차 함수의 주인공은 누구다? 따라하세요. 대칭축. 따라하세요. 대칭축.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대칭축이야. 꼭지점이라고. 오케이? 따라서 봐봐. 내가 대칭축을 이렇게 그어. 이렇게 그어. 긋고 나서 생각하는 거임. 그치? 그럼 대칭축의 좌표는 어떻게 돼? x 2a분의 b. x는 2a분의 b. x는 2a분의 b. 맞아? x는 2a분의 b. x는 2a분의 b. x는 2a분의 b. 일단 써놓으시고. 자, x가 0보다 커야 된다며? 그럼 생각을 해봐. x가 0보다 커야 된다며? x가 이 대칭축보다 왼쪽에 있을 때. 여기가 x가 0일 때야. 또는 x는 0이 바로 그 대칭축일 때. 맞아? 또는 x는 0이라고 하는 녀석이 대칭축보다 오른쪽에 있을 때. 당연히 이렇게 나눠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쵸? 자, 여기도 마찬가지야. 마찬가지야. 이것을 제대로 공부한 친구라면 당연히 이렇게 케이스를 나눠야겠다는 생각이 들 거라고, 이렇게. 그럼 내가 관찰하고자 하는 구간은 여기가 되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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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자, 그럼 그 와중에 항상 0보다 커야 된다라고 했는데 얘는 어떻게 만들어도 0보다 크게 만들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반드시 아래로 꼬라박는 부분이 생긴다 이거야. 마이너스 무한대로 내려가고 있으니까. 따라서 최고차 한계수는 0보다 작다? 말이 돼? 안 돼? 안 된다 이거지. 따라서 기획번은 참이 될 수밖에 없어. 올라가야 돼. 쭉쭉쭉. 그림을 그리더라도 요렇게 붕붕 떠 있어야 된다 이거야. 오케이? 쭉쭉 올라가야 된다 이거지. 그래서 기획번은 참이야. 자, 니은번 보자. 니은번 뭐라고 돼 있냐면 너 C라고 하는 녀석도 0보다 커야 되니? 이걸 묻고 있어. 그럼 C는 무슨 역할? Y절편이라고요. Y절편. 그러면 X가 0일 때 만나는 바로 이 지점이 C가 되겠지? C. 그럼 내가 그림을 딱 그려봤는데 C가 어떻게 돼? 전부 다 0보다 크잖아. 너무나 당연한 얘기야? 너무나 당연한 얘기야. 니은도 뭐야? 참이 되는 거죠. 참이 되는 거야. 그림 그려놓고 판단하라니까. 자, D급번 보자. D급번 보니까 A, B의 곱이 0보다 커야 된대. A, B의 값이 0보다 커야 된다고? 자, A 값은 부호가 뭐야? 플러스인데? 그럼 B 값도 그럼 플러스여야 되겠네? 무조건? 근데 그럴 필요가 있어 없어라고 따져봤을 때 A 값의 부호가 플러스고 B 값이 플러스라는 얘기는 바로 여기야. 대칭축이 0보다 커야 된다고. 항상 이 경우만 되냐 이거야. 이 경우만. 그건 아니잖아. 0이어도 되는 거고. 0보다 작아도 상관없잖아. 둘이 부호가 서로 달라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요. 그래도 뭐야? 0보다 커다란 곳에서 항상 떠 있게 만들 수 있다. 맞아? 그러니까 이거는 발레가 존재하니까 넌 아니야. D급번은 틀리게 되는 거고. 자, 리을번 보자. 리을번 보니까 거기 뭐라 돼 있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니? 그럼 이 B제곱 마이너스 4AC 여기 있는 거네? 그치? B제곱 마이너스 4AC 이거는 판별식이잖아?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얘기는 항상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된다는 뜻이네? 뭐 굳이 그럴 필요가 전혀. 그럴 필요가 없어 보이죠? 그쵸?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내려가도 상관없어, 이렇게. 그쵸?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도 되고, 이렇게 떠 있어도 되고, 상관없다고. 전혀 문제가 안 돼. 이렇게 뚫고 내려가도 상관없어. 맞아? 근의 종류랑은 전혀 관계가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디귿, 리은번도 뭐야? 틀리게 되는 거죠. 됐어? 정답은 몇 개? 2개. 그래서 정답은 3번. 이해력 문제. 정리하세요. 정리. 알고 보면은 쉽다. 제대로 공부한 친구들은 이런 거 보면 헷갈리지 않아요. 행동 원칙이 딱 정해지니까. A 최고차 한계수야. 그래프의 오목과 볼록을 결정지어. 상수 C는 Y절편이야. B는 대칭축에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어. A하고 함께. 그래서 나는 그림을 그릴 거고, 그림을 그리면 뭐 한다? 대칭축을 반드시 표현을 해줘야 되는 거고. 특정 구간이라고 하네? 그럼 특정 구간? 그럼 뭐 한다? 케이스를 나눠야겠네? 하면서 딱딱딱딱 할 거라고. 그게 제대로 공부한 친구야. 이걸 보면서 이게 뭐야? 문자가 너무 많아. 눈이 띵글띵글거려. 어떡하지? 이러고 있으면은 제대로 공부한 게 아니에요. 반성하시고 정리하세요.
내가 혹시 이거 서술형도 안 해줬니? 진명요고? 아 그래? 알았어요. 빨리 해야 되겠네. 자, 다 정리됐어? 자 그럼 이제 우리는 16번 볼 거야. 선생님이 칠판 지우는 동안에 한번 읽어보세요. 자, 16번 보자. 16번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림이 다음처럼 주어져 있어. 이렇게 주어져 있고 원이 이렇게 원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이렇게 생겼대. 오케이. 자, 여기가 A요. 그 다음 여기가 B요. 그 다음 여기가 C요. 여기가 D.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이 길이가 5라고 주어져 있고 이 길이는 10이라고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나한테 뭐라고 얘기했었냐면은 대각선의 길이가 누구 대각선? R하고 Q를 잡았을 때 사각형 A, Q 그 다음에 P, R 이 녀석의 대각선의 길이가 루트 15래요. 그렇게 됐을 때 이 녀석의 뭘 구하라? 넓이를 구해보세요. 이렇게 나오네. 자, 그럼 나는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었냐면은 자, 따라한다. 그림이 주어져 있네. 도형 그림. 뭐 할 수 있어야 돼? 좌표 도입을 할 수 있어야 돼. 자, 여기다 쓰세요. 좌표 도입. 좌표 도입을 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이 목적을 알아야 돼. 너가 좌표를 도입해서 뭘 하겠다는 거야? 이것을 도형의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겠다는 뜻이야. 좌표를 도입하면 도형의 성질을 내가 나타낼 수가 있대요. 어떤 거? 예를 들어서 길이라든가 넓이라든가 또는 뭐 기울기 같은 것도 다 좌표를 도입하면은 이런 도형의 성질들을 다 나타낼 수가 있다고. 그럼 생각해보자. 자, P라고 하는 녀석은 이 반원을 위로 움직이는 녀석인데 자, P라고 하는 녀석이 여기 있다라고 해보자. P. 그치? 그럼 난 이 녀석의 좌표를 잡겠다는 뜻이야. 근데 어떻게 잡을 거냐면 좌표를 잡기 전에 내가 뭐부터 잡아야 돼? 원점부터 잡아야 되겠죠. 그 원점을 나는 여기로 잡을 거야. O.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얘는 A, 내가 B라고 쓰게 될 거고 자, 여기가 A, B가 되는 순간 얘는 어떻게 돼? 이쪽으로 내려달라고 했으니까 자, 여기가 이제 뭐가 R이 될 거고 여기가 Q가 될 거라 이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B. 그럼 내가 뭘 할 수 있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길이에 대한 정보로 바꿔주는 거야. 좌표를 도형에 대한 성질을 쓸 수 있도록 바꿔준다는 뜻이니까 길이에 대한 정보로 바꿀 수가 있다고. 요 길이가 A야. 그럼 이 길이는 B가 될 테니까 내가 원하는 이 사각형의 면적은 AB가 되겠네. 됐어? AB가 돼. 그러면 내가 A가 됐든 B가 됐든 하나의 문자로 내가 바꿔줘야겠다는 생각이 들 텐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얘는 이 대각선의 길이가 얼마가 된대? 루트 15가 된대. 그 얘기는 A제곱이랑 B제곱이랑 서로 더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15가 나온다는 뜻이야. 나는 A 곱하기 B가 궁금해. 그럼 이 두 녀석을 쳐다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야 돼? 당연히 A 플러스 B는 뭐지?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겠지. 그래야 내가 뭐 할 수 있으니까 곱셈공식 변형을 통해서 A, B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야. 요렇게. 맞아. 내가 이 녀석을 빨리 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거야. 그럼 도대체 A 플러스 B는 내가 어떻게 구할 수 있냐고? 가 생각날 텐데 자, 내가 안 써먹은 도형의 성질이 있어요. 뭐가 있어? 얘는 뭐야? 원이야. 원은 반드시 뭘 이용하게 되어 있어? 원의 중심을 이용하게 되어 있어. 오케이? 그럼 원의 중심이 딱 있고 얘가 원이래. 그러면 얘는 뭐야? 원 위에 있는 점이니까 원의 중심과 원 위에 있는 점을 연결할 생각이 들어? 연결할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고 또 하나 어떤 생각도 들어? 너 원이 있어. 근데 얘는 뭐야? 원 위에서 접하고 있는 직선이네? 그럼 이 두 개도 서로 연결할 생각이 들어? 연결할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고 여기가 뭐야? 수직이 된다는 뜻이야. 돼? 당연히 수직이 될 거 아니니 여기도 수직이 될 거고. 인정?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내가 뭐가 보일 거냐면은 뭐가 보여? 사각형이 하나 보인다. 그쵸? 자, 그럼 나 이거 한번 표현해볼까? 표현을 한번 해보자 이거지. 얘가 B야? 그럼 이 길이는 뭐가 될까? O-B가 될 거야. 인정? 너 그럼 이 길이는 얼마가 될까?를 생각을 해보면 자, 이 길이는 얼마? 여기가 A래. 그럼 여기는 얼마일까? 10-A가 되겠죠? 맞아? 그럼 여기 10-A가 될 거야. 그러면 슝 내려본다. 이 길이 알고 있죠? 이 길이는 얼마? 5죠. 반원이니까. 그치? 반지름은 항상 동일해. 여기도 O-B야. 그럼 이 길이는 얼마지? 이 길이는 여기가 5죠.
그럼 여기가 얼마였어? 10-a였잖아. 그치? 그럼 여기서 얘 빼주면 얘는 얼마 나올까? 얘는 a-5 이렇게 나오나? 됐어? 이 길이는 얼마? a-5였던 거야. 돼요? 그럼 나는 뭘 알 수 있어? a-5의 제곱에다가 5-b의 제곱을 하게 되면 5의 제곱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 정리 좀 해볼까? a제곱 마이너스 10 a 플러스 25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10b 플러스 25 이게 25래. 사라져라 사라져라. b제곱과 a제곱을 서로 더하면 15랬어. 얘랑 얘랑 더하면 15야. 둘이 더하면 얼마나? 40이 나와. 그게 얼마야? 40a 플러스 b래. 끝났다. a 플러스 b는 얼마 나왔어? 4야. 여기가 얼마야? 4가 됐다는 뜻이야. 그럼 얘가 4야. 그치? 자, 이거 제곱하면 16 나오니까 뭐가 15가 되려면 어떻게 줘야 돼? a, b가 얼마? 2분의 1이 나와야 되겠네요. 따라서 뭐야? 면적은 2분의 1이 되는 거야. 얘가 정답이 되는 거야. 정답은 1번. 정리하세요. 정리. 행동 원칙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 너 도형이야. 좌표 도입. 맞아? 잘해줬으면 좋겠어. 서술형 다는 안 할 거고 여러분들이 틀렸던 거 세 문제만 더 볼게요. 세 문제만 더 보고 쉬는 시간 드릴게. 쉬는 시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시험 볼 거예요. 오케이? 양천고 시험 볼 거야. 다 됐어요? 지운다. 하나의 문제를 풀었으면 한 가지 이상의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 자, 이제 우리는 서술형으로 넘어갈게요. 자, 서술형 몇 번 볼 거냐면 일단 19번. 19번 문제 보자. 거기 뭐라 써 있냐면 1이 아닌 두 자연수. 1이 아닌 두 자연수가 있는데 맞죠? 19번. 맞아요. 자, A, B가 이런 조건을 만족하고 있네. A가 B보다 크대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돼 있다. 8797. 자, 이 녀석이 21의 세제곱 마이너스 21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를 했는데 그게 a 곱하기 b로 나타내어진대요. 그렇게 되었을 때 자, a-b 값을 구해달래. 자, 그럼 거기다가 쓰다. 뭐라고 쓴다? 복잡한 수의 계산. 자, 이런 복잡한 수의 계산은 어떻게 풀어야 되나? 너 이러려고 다항식 배운 거야. 복잡한 수의 계산을 처리하기 위해서. 맞아? 복잡한 수를 쳐다봤을 때 그냥 막 하려고 하니까 토 나오니까 어떻게 해달라는 거야? 이것을 식으로 바꿔서 간단하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처리하자. 이 얘기야. 그러면은 복잡한 수의 계산을 식으로 바꿔서 풀 때는 무엇을 주인공으로 삼느냐가 중요하지? 변수로 잡을 것이냐. 자, 그럼 나는 여기서 누구를 잡아도 상관이 없으나 계속 반복되는 녀석이 눈에 보이고 있으니까 이 x라는 녀석을 21로 잡아보자 이거야. 돼요? 그럼 x를 21로 잡게 되면은 얘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라는 녀석이 될 거고, 자, 그럼 나는 이 녀석이 3차식이네? 그럼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 어떤 믿음을? 무조건 뭐가 될 것이다? 인수분해가 될 것이다 라는 강인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 너 인수분해 안 되는 건 안 줘. 오케이? 4차식도 마찬가지. 따라서 나는 뭘 쓴다? 개수들이 전부 다 실수니까 인수정리 써서 조립제법 써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자, 이 녀석의 약수 1, 2. 최고차항 개수 1이니까 1 깔아주시고 플러스 마이너스 깔아주게 되면은 자, 대입해본다. 1 넣어보니까 안 되네. 2 대입해보니까 8.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되네. 그래서 뭐야? x가 2라고 하는 것을 인수가 된다는 것을 찾아냈어. 그럼 얘는 어떻게 될 거냐면 이 녀석이 x-2를 반드시 가지고 있겠지? 그 다음에 뭐 한다? 조립제법 쓴다고 했으니까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해놓고 2, 간다. 1, 2, 그 다음에 1, 2, 1, 2, 빵. 이렇게 돼서 여기는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뜻이야.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뭐 한다? 내가 이 녀석을 주어진 식을 이렇게 간단히 만들었기 때문에 다시 원래대로 x에다가 21을 넣어주게 되면 이 값이 뭐로 변하게 돼? 19 곱하기 21의 제곱 얼마 나오니? 21, 0, 2, 4, 447, 448 이렇게 되네. 447에다가 그 다음에 21 더하고 또 1 더하는 거니까 여기 9가 될 거고 6이 될 거고 469가 되네. 이렇게 됐어.
자, 그러면은 거기 뭐라고 돼 있었어요? 자, A-B의 값을 구해달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얘 469가 B가 될 거고, 얘가 A가 될 건가 봐. 아, 얘가 A고, 얘가 B가 되나 봐. 그치? 그래서 A에서 B를 빼주니까 440, 얼마나? 뭐죠? 뭘 잘못했지? 빨리. 계산 좀 도와주세요. 여기가 463 나오네. 463. 뭐 잘못했나 보죠? 뭘 잘못했죠? 아, 0이었네. 0인데 선생님이 7로 썼죠? 1. 이렇게 돼. 그래서 얘는 463이고, 463에서 19를 빼니까, 4가 된다. 4. 정답은 444예요. 정리하세요. 정리. 자, 그 다음 볼 거는 이제 21번 보자. 21번. 자, 21번 문제를 보게 되면 얘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fx라고 하는 녀석이 자, x세제곱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다음처럼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자, x제곱 이 녀석을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누었더니 몫이 존재할 거고 나머지가 이렇게 있을 거라 이거야. 나머지를 rx라 놓을 건데 r1이 6이 나온대요. r1이 6이 나온다. 이렇게 써놓으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fx를 qx로 나누어 떨어진대요. 이 녀석이 qx인데 이 qx로 나누어 떨어진대. 이 qx로 나누어 떨어진대. 또 이렇게. 자, 이렇게 되었고 그때 몫을 얘를 ax라고 이름을 붙이자네. 이렇게 됐을 때 a2 값을 구하라. 이렇게 되니까 결국 나보고 ax식을 구해달라는 뜻이야. 그럼 난 여러분한테 분명히 무엇을 얘기했었냐면 너 이거 다항식이야? 다항식이야, 친구야. 너 이거 다항식이고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 다항식은 세 가지가 중요하대. 첫 번째 뭐? 차수, 주인공이 누군데? 두 번째 개수, 내가 원하는 개수는 찾아낼 수 있다. 세 번째 뭐야? 조작 가능성. 맞아? 다항식은 조작이 가능하대. 기준이 있으면. 딱 보니까 뭐라 돼 있어? 3차항이 주어져 있잖아? 너 이렇게 제곱 차수 줬어? 그럼 여기 뭐라고 놓고 싶어? x 플러스 k 이렇게 놓고 싶다고. 너무나 당연한 얘기야? 너무나 당연한 얘기야. 자, 그럼 생각해봐. 자, 이제 뭐 한다? 맞춰줘야 되는 거죠. 이 뒤에 것까지 챙겨줘야 되니까. 그럼 생각해봐. 얘 x세제곱이 있어? 그럼 x제곱이 2x제곱이 된다고 하니까 2x제곱이 만들어지려면은 여기서 kx제곱, 여기서 x제곱 이거 두 개밖에 없네? 그래서 k값이 바로 구해지네. k값은 얼마? 1이야. 여기 1이야. qx를 바로 구해버렸다고. 어렵냐고. 좀 시키는 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나의 자그마한 소망. 그럼 여기 x 플러스 1 들어가는 거임. 그쵸? 자, 그 다음 뭘 볼 거냐? 자, 얘 전개해봐. 전개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 x제곱 플러스 그 다음 뭐야? x제곱 그 다음에 x세제곱이죠. x세제곱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되니까 x제곱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이렇게 되는데 자, ax가 돼야 되잖아. 얘랑 더해서. 그치? 2차식으로 나왔으니까 여기는 1차식이 돼야 돼. 그럼 ax가 만들어지려면 여긴 a가 있어야 되고 여기 2x가 없어야 되니까 a-2x가 있으면 돼. 되지. 아니, 조작해달라니까. 자, 그 다음 여긴 b가 돼야 돼. 근데 여긴 1이 있네? 그럼 여긴 뭐가 돼야 돼? 플러스 b-1이 되면 되는 거야. 됐어? 자, 그 상태에서 얘가 r인데 얘가 rx야. rx에다가 1 넣으면 6 나온대. 1 대입해봐. 그럼 얼마 나와? a-2 플러스 b-1. 즉 a 플러스 b-3이 6이란 뜻이니까 a 플러스 b는 얼마? 9 나오네. 됐어. a 플러스 b는 9였나 봐. 이렇게 9가 나와요. 자, 그럼 이제 또 뭐 한다? 아니, 이거 봐봐. 1차식으로 나눈 거야. 지금 선생님 못 썼어. 검산식 썼지. 근데 분명히 얘기했어. 너 다항식을 나누기 할 때 나누는 녀석이 1차식이면은 검산식 말고 또 뭐도 가능하다? 나머지 정리를 쓸 수 있다고 했으니까 f-1이라는 녀석이 얼마 나온다? 0 나와야 된다는 뜻이야. 나머지가 0 아니니? 맞아. 나누어 떨어진다며. 그럼 당연히 x자리에다가 뭐 놓고 싶어? 마이너스 1을 넣고 싶을 거고 대입해봐. 대입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1 플러스 2 마이너스 a 플러스 b 즉 1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0이란 뜻이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얼마야? 마이너스 1이래. 둘이 더해줄까? 2b가 8이 나오네. b는 얼마야? 4가 나올 거고 a는 얼마야? 5가 나오네요. 됐어. 끝났어. 끝났지. 자, a는 5요. b는 얼마? b는 4요. 이렇게 돼요? 자, 그런데 요거 해달래. 1차식으로 나눴어. 못 써준다? 따라한다. 조립제법.
조립제법 1, 2, 5, 4 숑숑 마이너스 1로 시작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1, 4, 마이너스 4, 0 이렇게 될 테니까 내가 구하고 싶은 AX라고 하는 녀석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4가 될 거고 나한테 구해달라고 하는 거는 A2였으니까 A2의 값은 얼마나? 10 이렇게 나오겠네요. 돼요? 자, 이것을 서술형스럽게 쓰는 것도 여러분 나는 분명히 연습시켰으니까 잘 쓸 수 있을 거라 믿어요. 도입부, 중간, 전개, 그리고 결말까지 한국말을 잘 써주시면 돼요. 오케이? 정리하세요. 정리. 너 이거 써주는 게 부분 점수야 다. 요렇게 RX를 구해낼 수 있는가? 당연히 부분 점수가 되겠지. AX 구해낼 수 있는가? 부분 점수가 될 거고 너 그렇게 해서 A, B 구해낼 수 있는가? 이것도 부분 점수가 될 거고 당연히. 맞아? 그리고 최종적으로 뭐야? 정답까지 내려주는 거. 어디 갔어? 10. 요거 1점. 오케이? 1점. 정리한다. 정리. 반드시 써줘야 되는 포인트들을 다 해주셔야 돼. 서술형 너의 힘으로 다시 한번 꼭 써보셔야 돼. 해보셔야 된다고. 서술형 써보셔야 돼. 서술형 점수 따셔야 돼. 반드시 써야 되는 파트가 무엇이냐? 내 미정계수 났으니까 미정계수 구해주면 그거 하나하나가 점수야. 구해달라는 식을 구해줘야 점수야. 정답까지 써줘야 그것도 부분 점수야. 식을 만들어내는 것도 점수야. 그러니까 놓치지 말고 다 해달라고요. 돼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 하나만 남았네. 22번 문제 볼게요. 22번. 지운다. 줘야 되겠지? 줘야 되죠? 룰룰루 알랄랄라 룰루랄라 슝슝. 자, 22번 문제를 보게 되면 가나 두 조건 주는 문제네. 다시 뭐라고? 자, 22번 문제 가나 두 조건 주는 문제. 내가 항상 뭐라고 했냐면 너 이렇게 가나 두 조건 주는 문제 보면은 뭘 찾아라? 다조건을 찾아라. 항상 얘기했어요. 다조건은 어디 있어? 위 또는 아래에 있을 테니까. 그럼 네가 그 조건을 찾은지 한번 보면은 조건 찾았어? 내 눈에는 보여. 뭐가 보여? fx가 몇 차씩? 3차씩이래. 완전 땡큐야. 완전 땡큐지. 너 다항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였어? 차수 이거잖아. 근데 fx가 3차라고 나한테 알려주고 있지 않니? 그쵸? 그리고 또 뭐라고 돼 있냐면 fx를 x-3으로 나눈 x-1의 세제곱으로 나눈 나머지를 rx라고 했을 때 R2가 이래. R2가 이래. 어이구 이것도 완전 땡큐. 그치? 내가 써먹을 거임. 오케이? 자, 나한테 f 제로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결국 나는 fx식을 완성시켜 달라는 뜻이야. 한번 생각해보자. 가조건에서 뭐라 줬냐면 f1이라는 녀석이 이래요. 이게 가조건이야. 그 다음 나조건은 뭐라고 줬냐면 자, 나조건에서는 fx가 있는데 이 fx를 x-1의 제곱으로 나누잖아? 그러면 여기 몫이 나올 거야. 3차식이니까 1차 항이 되겠지? 1차식 ax 플러스 b라고 놓을까? 근데 이 녀석이랑 누구랑 똑같대? 나머지가 서로 똑같이 생겼대. 이렇게. 자, 이렇게 낸 상태에서 이제 내가 하나하나 구해 나갈 텐데 어떤 걸 생각할 수 있느냐? 자, f1이 2야. 그럼 얘는 r1이 2란 말과 똑같아? 똑같겠지 뭐. 당연한 얘기야. 당연한 얘기잖아. 여기서 x 마이너스 선생님 x 마이너스 x1이 2란 얘기가 여기다가 1 넣으면 1이 된다는 뜻입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뭐야? 여기가 이제 a 플러스 b가 될 거고 이 값이 2야. 이렇게 하나 나올 거고. 자, 그 다음 또 뭘 할 수 있느냐? R2가 2라며. R2가 2라며. R2가 2래. R2가 2래. 선생님 왜 이러고 있냐면 1초 만에 풀어버릴 수 있는데 그림 그리면 나머지 정리 내가 너희들한테 알려줬잖아. 제곱으로 나누는 거. 그쵸? 했어 안 했어? 난 분명히 했던 기억이 나. 그치? 그러면서 여긴 뭐라고 했어? 접선이 될 것이다. 맞아? 난 바로 뭐 하고 싶어? 에이. 그냥 풀게요. 오케이? R1이 2요. 그러면서 R2가 얼마? R2가 2요. 그러면 나는 어떤 생각이 들어? 여기가 뭐가 돼야 되겠다? 1,2도 지나고 2,2도 지나는 직선은 여기가 2가 되는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x값이 뭐가 되든지 간에 x값이 뭐가 되든지 간에 여기는 2가 돼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든다고. 그러니까 뭐야? a는 빵이 될 거고 b는 2가 될 거야. 이렇게. 선생님 말이 안 되는데요? 그러네. 잠시만.
아, 당분이 떨어졌어요. 기다려보자. 어떻게 풀까? 3차식이야? 이렇게 생겼어. x값이 뭐가 되든지 간에 1,2하고 2,2를 지나야 된대. 그냥 풀게요. 오케이? 나중에 그래프적인 의미는 조금 이따 따져보도록 하고 그냥 풀어보면은 R2는 2야.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 뭘 생각해 볼 거냐? 이 녀석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RX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 그럼 RX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얘는 이렇게 되는 거죠, 항상. 맞아? 그럼 얘를 이쪽으로 넘겨봐봐. 그럼 RX-2라고 하는 녀석은 누구랑 누구를 항상 인수로 가질 수밖에 없어? X-1이랑 X-2를 항상 인수로 가질 수밖에 없다 이거지? 그치? 내가 최고차항 개수는 모르니까 K라고 놓게 되면 RX식을 세울 수 있게 돼. RX는 뭐가 돼? K에 X-1, X-2에 플러스 2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선생님 착각했다. 뭘 착각했어? 얘가 RX가 아니라 얘는 나머지죠 그냥. 얘는 나머지야. 3차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RX라 놓은 거니까. 맞아? 자, 그럼 여기까지 이제 할 수 있을 거고, 그럼 나는 식을 완성시킬 수 있을 것 같아? 자, 식이 어떻게 될 거냐? 내가 fx식을 만들어줄 수 있는데 fx식이 뭐야? x-1의 세제곱으로 나누게 되면 자, 최고차항 개수 모르니까 a라고 넣을 거고 나머지가 rx인데 rx를 구했어. k에 x-1에 x-2 플러스 2라고. 그치? 근데 내가 원하는 건 얘를 어떻게 하는 거야? x-1의 제곱으로 끄집어내는 게 목적이니까 자, 식은 뭐가 가능하다? 조작이 가능하다. 그래서 x-1, -1 이렇게 조작을 해주게 되면 자, 여기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전개 천천히 해볼게요. 여기는 A의 이 파트만 보게 되면은 여기는 kx-1의 제곱 마이너스 k의 x-1 플러스 2 이렇게 된다. 그쵸? 자, 이제는 뭐 할 수 있어? 이제 묶어줄 수 있어. 이 녀석으로. 그럼 묶어주는 것을 여기다가 쓰면은 x-1의 제곱으로 묶어주면은 a의 k-1이 될 거고 여기서 플러스 k가 될 거고 여기서 마이너스 k의 x-1 플러스 2가 되는데 요 몫이랑 요 나머지 파트랑 서로 똑같아야 된다고 했으니까 a는 마이너스 k가 될 거고 자, 그 다음 또 뭐예요? k 값은 2가 되네. 그래서 a 값은 마이너스 2가 되겠다. 됐어? 자, 그럼 a하고 k 값을 모두 구했으니까 내가 구하고자 하는 fx식을 완성시킬 수 있죠? 자, fx식 여기가 뭐가 돼? 2가 들어가고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들어가면 마이너스 2가 들어가고 여기는 2가 들어가면 되는 거야. 이렇게. 그 와중에 f0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f0 값은 얼마 나온다? f0 값은 0 넣어준다. 0 넣어주면은 마이너스 플러스 2. 그 다음에 0 넣어주면은 마이너스 1, 그 다음 마이너스 2 플러스 2 플러스 4, 그 다음에 플러스 2 이렇게 붙어서 정답은 8 이렇게 나온다 이것이. 돼요? 정리하세요. 정리. 계산력이라 써놓으세요. 계산력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더 중요한 건 뭐야? 다항식은 뭐가 가능해? 조작이 가능하다. 더해주고 빼주고 네가 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냥 순수해갖고 멍하게 있어. 아니야. x-1의 제곱을 끄집어내어 주기 위해서 요 뒤쪽 파트를 이렇게 조작하는 거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오케이? 이게 조금 힘들었나 봐. 그러니까 미리 공부해놔서 미리 경험을 쌓아서 미리 정리가 되어 있는 친구들, 미리 각오가 되어 있고 당연히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친구들은 이렇게 푸는 거고 그렇지 못한 친구들은 이 생각을 절대로 못해요. 아셨어?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다항식은 뭐가 가능하다? 조작이 가능하다. 꼭 기억을 하시고 이걸로 증명여고 해설은 끝내도록 할게요. 만점자의 눈!